날이 저물어 주위가 어스레한 빛에 감싸일 무렵 창가학회 지휘본부가 있는 리쿄보에서 청년부원 10여 명이 각 방을 비롯해 총본산 내 여기저기를 황급히 뛰어다녔다. 그리고 돌바닥길 위에서 얼굴이 마주치자 무엇인가 서로 물었다. 있었는가? 없었네. 혼주보이는 그곳에도 없었네.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청년들은 가사하라 지코라는 파문된 승려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낮에 가사하라의 모습을 보았다는 정보가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혼주보에 있다는 보고도 들어왔다. 마키구치 전 회장의 성묘를 마친 청년부는 드디어 가사하라 지코와 대면하여 그의 신본 불정론을 힐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보아도 가사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청년들은 자문자답했다. 가사하라를 놓쳐버린 것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리쿄보의 연락본부에서는 초조한 기색마저 감돌기 시작했다. 700년제 등산에 즈음하여 도다 조세이는 청년부 간부에게 한 가지 훈계를 했다. 가사하라 지코는 700년제에 반드시 등산할 것이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가사하라 지코와 조우하면 반드시 일전을 벌여라. 그리고 그의 신본 불정론을 철저히 파절하라. 도다 조세이는 철저하면서도 당당하게 법론을 전개하라고 청년부에게 당부했다. 도다는 입종 700년이라는 경사를 단순히 형식분인 의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니치렌 대성인의 입종 말법 만년의 미래를 향한 일대 선언인 것과 마찬가지로 700년 후인 오늘도 틀림없이 미래를 향한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리라. 수원이 멀면 흐름이 길다. 만약 이 재전에서 반석 같은 기반을 만들지 못하면 정법의 청류를 유지할 수 없다. 도다는 이번에야말로 영법 구주를 위해 가사하라와 대결하여 종문을 정화하고 단 한 점의 오탁도 남기지 않겠노라고 결의했다. 청년부 간부 47명은 등산 며칠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가사하라 지코와 벌일 법론의 순서를 정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초조한 기색이 더욱더 역력해졌다. 도다는 추록 이래 단 하루도 선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마키구치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가사하라 지코의 일을 떠올렸다. 전쟁 때 시국에 편승하여 니치렌 대성인의 정의를 태연히 왜곡하고 신본 불정론을 거들먹거리며 재창한 가사하라 지코. 군부정부의 종교정책에 영합하여 일련종 각파를 통합하려고 획책하고 일련종종을 위험에 빠뜨린 가사하라 지코. 종무원은 가사하라에게 승적 박탈이라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종문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계기로 군부와 더욱 깊이 결탁해 창가학회를 탄압하는 원인을 만들었다. 그 때문에 마키구치 선생님과 내가 체포되고 간부 21명도 투옥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언젠가는 가사하라와 반드시 대결해야 한다. 도다는 옥사한 마키구치를 회상할 때 한순간도 이 일을 잊은 적이 없었다. 불법의 세계는 외부로부터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파괴는 반드시 내부에서 일어난다. 불법의 본의를 왜곡하고 그 정신을 업신여기는 인물이 내부에 있을 때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불법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사상을 체크하고 바로잡는다. 사상, 요컨대 법에 대한 엄격함과 사람에 대한 관용, 자비를 잘못 인식하면 안 된다. 도다는 이 점을 지도자가 깊이 유의해야 할 철칙으로서 후세를 의탁할 청년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도다는 초록한 이래
가사하라의 동정을 예리하게 응시했다. 전쟁 후 가사하라는 기후지방에 있는 사찰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홋카이도에 있는 종종의 어느 사찰에서 강연회를 열었다는 정보도 흘러들어왔다. 규슈 방면에서도 그 동정이 들려오고 가사하라가 센다이 지방에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쟁 때처럼 도쿄에 진출하고자 근거지를 만들려고 준동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이런 움직임은 광선 유포의 전진에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다는 자신의 회장 취임일에도 종무원 측에 가사하라에 대해 질문했다. 전쟁 때 신본 불정론이라는 학설을 꾸며내 당시의 본산을 괴롭히고 정부가 학회를 대탄압하게 된 발단을 제공한 가사라 지코라는 악승이 지금도 종문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학회는 전국을 절복하겠노라며 사신 홍법의 자각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무쪼록 본산에서도 이러한 나쁜 무리들이 재차 종문을 소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회의 전도를 진실로 이해하고 지켜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도다의 이 요망은 그 무렵 가사하라의 동향을 알고 그가 또다시 준동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걱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종무원 측은 이렇게 명확히 답했다. 현재 종문에 그런 승려는 절대로 없습니다. 가사하라는 종문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다가 입수한 확실한 정보로는 가사하라가 700년제에도 태연히 등산할 것이 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전쟁 때 저지른 악행에 대해 가사하라 스스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다. 그가 주장하는 바를 지금 규탄하지 않으면 광선 유포를 위해서도 종문을 위해서도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다. 청년들이 총력을 다해 탐색했지만 일단 허사로 끝난 듯이 보였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가사라의 소재가 밝혀졌다. 기요하라 가스가 오사카에서 온 법화강 신도 중에 안면이 있는 어느 부인과 혼주보 앞의 참도에서 딱 마주쳤다. 부인은 반가운 듯 기요하라에게 말했다. 어머, 기요하라 씨, 오늘은 무척 반가운 분들만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네요. 방금 가사하라 지코 선생님을 뵙고 오는 길이랍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건강하시더군요. 기요하라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다. 다음 이야기는 흘려버리고 부인에게 말했다. 가사하라 선생님을 어디에서요? 지금 자쿠니치보에 계신답니다. 어머, 그래요? 저는 아직 뵌 적이 없는데 한번 뵙고 말씀을 듣고 싶던 참이랍니다. 전쟁 때 무척 활약하신 선생님이지요. 저도 꼭 뵙고 싶어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말고요. 논의가 활발하신 상냥한 선생님이니까 필시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가시죠. 부인은 부랴부랴 앞에 서서 자쿠니치보로 들어갔다. 이때 기요하라가 가까이 있는 청년부 간부 한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가사하라가 자쿠니치보에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확인하고 올 테니 지휘본부에 연락해 주세요. 곧바로 리쿄보에 연락이 되었다. 지휘본부의 초조한 기색이 순식간에 희색으로 바뀌었다. 대표가 즉시 자쿠니치보로 갔다. 바닥돌을 밟는 발걸음도 자연히 힘찼다.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은 사학과의 대결을 앞두고 불타올랐다. 청년의 마음은 결코 비열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다. 기요하라와 부인, 이렇게 두 사람은 자쿠니치보의 현관에서 내실로 안내받았다. 기요하라가 방을 들여다보니 과연 가사하라 지코가 있었다. 승려 몇 명과 담소 중이었다. 오사카에서 온 부인이 천진스레 말했다.
가사하라 선생님, 또 왔습니다. 이쪽은 창가학회의 기요하라 씨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여러 번 말하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기요하라가 공손히 인사했다. 마음속으로는 됐다고 생각했다. 가사하라는 거만한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를 받으며 기요하라를 쳐다보았지만 다시 승려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잠시 기다리던 기요하라는 초조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기요하라는 조용히 일어나서 복도로 나오자 빠른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갔다. 현관 밖에는 10명쯤 되는 청년부 간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기요하라가 손짓하자 그들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10명쯤 되는 청년들이 기요하라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우르르 지나 가사하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제각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나란히 앉았다. 가사하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지만 위축된 기색 없이 오히려 거만하기만 했다. 기요하라는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가사하라 선생님, 세계의 니치렌 주간을 지낸 선생님에게 청년부 간부들이 한번 여쭈어볼 것이 있다고 하여 모두 함께 왔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기요하라의 말은 온화했지만 그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가사하라가 전쟁 때 신본 불정론을 전개한 세계의 니치렌이라는 잡지 이름을 새삼 언급한 것에서 이미 이야기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가사하라는 틀림없이 젊은 청년들을 얕잡아 보았으리라. 기요하라의 말에 수긍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런가. 먼 길을 와서 피로하여 잠깐 안에서 쉬고 있었다네. 자, 천천히 이야기하세. 마음 편하게. 나도 올해는 종문을 크게 개혁하려고 생각하고 있네. 우리 함께 분발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런가? 가사하라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말 속에는 역시 가시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종문의 개혁을 입에 담고 있다. 가사하라가 전쟁 때 주장한 종문의 개혁은 군부 정부를 등에 업고 총본산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총사직을 강요한 것이다. 이것으로 가사하라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70살이 아직 안 되었지만 이미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일신의 영달만을 쫓는 추한 야망은 그 본질에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기요하라가 먼저 세키 히사오를 소개했다. 이쪽이 청년 부장인 세키 씨입니다. 세키는 인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세키입니다, 가사하라 씨. 당신이 주장한 신본 불정론은 대체 당종의 교의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지. 지금도 그런 것이 있다네. 가사하라는 머리를 숙이며 애매하게 대답했다. 세키는 지금도 있다고 듣자 자기도 모르게 어조가 날카로워졌다. 그러면 신본 불정론이 옳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그런 것이 있다네. 그럼 여쭙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교의 중에 확실히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신본 불정론은 옳다 마다요. 세키가 몇 번이고 확인하자 가사하라는 재빨리 얼굴에 노기를 띠고 거만하게 말했다. 자네들은 뭐하러 왔는가? 가르침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닌가? 남에게 가르침을 청하려면 그에 맞는 태도를 갖춰야지. 지금 그 태도는 뭔가? 나를 힐문할 셈인가? 자네들은 가르침을 듣는 척하며 법론을 걸어올 셈인가? 법론이라면 법론도 좋지만 그런 것이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오는 것이 좋겠네. 나는 지금 자네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 세키 청년부장이 날카롭게 추궁하자 가사하라 직후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사하라가 동석한 승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쓸쓸하고
일그러진 쓴웃음을 입가에 띄었다. 실내는 긴박한 분위기로 일변해 순간 아주 조용해졌다. 세키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침묵을 깨뜨렸다. 처음부터 법론이라고 말했다면 틀림없이 피했겠죠. 신본 불정론에 대한 법론이라고 말했다면 이러쿵저러쿵 둘러대며 절대로 만나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도망친다고? 이렇게 피하지도 숨지도 않고 있지 않은가? 오만한 가사하라가 자존심이 상한 듯 기를 썼다. 세키가 틈을 주지 않고 말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신본 불정론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어이구전 속에 틀림없이 있다. 자네들은 실력품을 읽은 적이 있는가? 가사하라는 여느 때와 같은 어조로 청년들을 현혹시킬 셈이었으리라. 자연히 도전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세키는 그 태도를 맞받아 말했다. 어이구전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밝혀주시지요. 실력품의 실력이 그것이야. 상전 속에도 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어린애를 속이는 듯한 말은 하지 마시오. 실력품의 실력이 어떻게 신본 불적입니까? 농담도 그런 농담은 안 됩니다. 실력품을 잘 읽어보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실력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를 말해보시오. 그럼 가르쳐주지. 어이구전 실력품 8개의 대사 속에 이렇게 있다. 결국 묘호랭개교의 오자는 신과 역이니라. 신과 역이 묘법의 오자가 되는 거야. 가사하라는 약간 득이양양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키가 내뱉듯 말했다.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은 단순히 문장 일부분만 잘라서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겠지요.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란 위의 수량품 C의 열의 비밀, 신통지력의 문과 같은 것이니라. 부처의 힘이 불가사의하다는 점을 실력이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재불의 실력은 이와 같이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느니라. 분명히 재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실력이라는 명칭에서 신의 힘이 되고 신본 불적이 되는 겁니까? 가사하라는 조금 의외라는 얼굴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생때 같은 억지로는 청년들을 현혹시키기가 이미 불가능하다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가사하라는 청년들을 얕보았다. 그릇된 사고방식에 빠진 편협한 마음과 사의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순수한 정신이 벌이는 날카로운 대결이 더욱더 선명해졌다. 권위를 농락하는 늙은 악승의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지기 시작했다. 가사하라 지코는 세키 청년부장에게 어서의 문중을 요구하자 약간 낭패한 모양이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것이 어이구전의 실력과 관한 글이었다. 어이구전이라고 하면 종문 내에서 가장 깊은 뜻이 있는 어서이다. 아마 이 내용을 말하면 학회 청년의 추궁을 쉽게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그 모습에 불법을 대하는 그의 불손한 자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하라의 득이양양한 태도는 그야말로 잠시도 계속되지 못했다. 학회 청년부의 교학력은 이미 그가 상상하는 범위를 훨씬 초월했기 때문이다. 가사하라는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키의 논리정연한 추궁에 무엇 하나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세키가 잇따라 질문했다. 어떻게 구원 원초의 어본불이 적이고 신이 본이 됩니까? 가사하라 씨, 자, 대답해 주십시오. 신과 역이 묘법의 오자가 되는 거야. 가사하라는 똑같은 말만 완강히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다.
세키는 자기도 모르게 말에 힘이 들어왔다. 어분불이 적이고 신이 본이란 말이 도대체 불법 어디에 있습니까? 신본 불적은 본말 전도의 커다란 잘못입니다. 가사하라 씨,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어본존께 사죄하시오. 그것이 불제자로서의 정정당당한 태도입니다. 자네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인지도 모른다. 불법은 요컨대 깨달음이 아닌가? 사람에게 저마다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어찌 안 된다는 겐가? 사람들에게 저마다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은 핑계로 곧잘 사용되는 교묘한 농법이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렇게까지 법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의 깨달음이란 먼저 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세키는 틈을 주지 않고 가사라의 기만을 파고들어 말했다. 당신의 그 깨달음이 문제입니다. 자기 멋대로의 말은 하지 마시오. 나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다. 신본 불적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솔직히 말하시오. 그런 것이 있어. 지금도 있는 거야.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 자리에는 야마모토 신이치도 청년부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했다. 신이치는 이래서는 결말이 나지 않겠다고 판단하자 방에서 나와 니쿄보에 갔다. 그리고 도다에게 중간 보고를 상세히 했다. 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살을 찌푸리다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자 벌떡 일어섰다. 좋다. 알았네. 가자. 자쿠니치보의 내실에서는 같은 문답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승려라는 권위에 매달린 노인의 마음은 자기 잘못을 완고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공연이 감정적이 되고 말았다. 평소에는 온화한 야마기와 히로시 남자부장조차 인내가 한도에 달한 모양이다. 보통 때와는 달리 거칠게 말했다. 가사하라 씨, 이래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신본 불정론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양심이 있다면 마키구치 선생님께 사과하시오. 마키구치 선생님은 당신 때문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본조님과 마키구치 선생님께 순순히 사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사하라는 매우 흥분했다. 이마에 파란 핏대를 세워 외치듯이 말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 오사카에서 온 부인은 언제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다. 승려 3명은 아직 함께 앉아 있었다. 중재 역할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멍하니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부르퉁한 가사라의 말에 온순한 야마귀아가 모두에게 외쳤다. 법의는 승려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이다. 법의를 벗으면 마키구치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함께 데리고 가자. 청년 4명이 재빨리 방에 들어가 순식간에 가사하라를 둘러맸다. 너무나도 빠른 행동에 가사하라도 당황한 모양이다. 가사하라가 발버둥을 치며 외쳤다. 노인을 소중히 해야 해! 그러나 그는 어쩔 도리 없이 청년들이 하는 대로 번쩍 들리는 수밖에 없었다. 모두 가사하라를 가볍게 어깨에 둘러매고 방을 나가려고 했다. 이때 도다 조세이가 모습을 나타냈다. 뜻밖의 일이었다. 기다리게. 도다는 가볍게 손을 들어 청년들을 제지하면서 침착한 동작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감도는 방으로 들어섰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려놓게. 꼼짝 않고 서 있던 청년 4명은 곧바로 가사하라를 다다미 위에 내려놓았다. 가사하라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다는 방 한 곳에 단좌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가사하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침통한 어조로 폐부를 찌르듯이 말했다. 가사하라 씨, 당신의 신본 불정론을 깨끗이 사죄하시오. 내게 사죄하라고는 하지 않겠소. 오본조님께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마키구치 선생님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폐부를 도려내는 듯한 도다의 설득을 듣고도 가사하라는 쓸데없이 흥분할 따름이었다. 책상 다리를 한 그는 입가에 침까지 물고 도다에게 큰소리쳤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야기라면 이야기를 들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정말이지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는. 가사하라 직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계속 아우성쳤다. 도다의 의연한 태도에 기가 죽은 탓인가? 지금은 그저 신경질적으로 크게 떠드는 방법 이외에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모른다. 도다는 그런 가사하라를 엄하게 제지하면서 말했다. 조용히 아시오. 크게 떠들 필요 없소. 신본 불정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돼요. 내 신념이다. 내 신념을 사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도 신본 불정론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다. 지금도 그런 것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사하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억지를 부리며 조금도 사죄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승려라는 지위의 허세에 매달리고 있는 가사하라를 도다는 간파했다. 승적을 박탈당했을 가사하라의 마지막 허세다. 그 허세가 쓸데없이 마구 떠들고 있을 뿐이다. 도다는 이렇게 느끼자 가사하라가 불쌍히 여겨졌다. 전쟁 중에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옥사시키고 도다 자신을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만든 가사하라에게 도다는 지금 어떤 증오심도 느끼지 않았다. 도다에게 과거는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가사하라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도 신본 불정론 따위의 막론을 고집하는 완고한 그 마음에 오히려 애처로움을 느낄 뿐이었다. 불법은 어디까지나 도리를 중시한다. 법의 정사는 승속 따위나 위계 등에 위치하는 아무런 관계없이 대등하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논의해야 한다. 형식에 흘러 진지한 대화를 잃어버리면 그곳에는 참다운 건설도 전진도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승적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가사하라 역시 니치된 대성인의 제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대성인의 제자라는 똑같은 처지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잘못을 잘못으로서 반드시 인정할 수 있을 터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가사하라의 허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면 기분도 약간은 바뀔 것이 틀림없다. 결국 허구 속의 허세가 화근이었다. 도다는 서로 같은 신도로서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다. 승적이 없으니 법의를 벗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가사하라는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더욱더 중얼거리더니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법의 따위 내 마음대로 벗겠다. 가사하라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자포자기한 듯 법의를 거칠게 벗기 시작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속에 입은 옷까지 벗어버렸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할 겨를도 없이 가사하라는 셔츠와 잠방이만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자,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해라. 가사하라는 심통이 나서 아직도 악을 쓰고 있었다. 옆에 있던 기요하라 가스는
가스하라가 양손으로 소중한 듯 붙잡고 있는 소지품이 마음에 걸렸다. 수호 오본존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맡아 드릴까요? 이리 주세요. 승려에게 보관하라고 하겠습니다. 기요하라가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었지만 가사하라는 꼭 움켜쥔 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청년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가사하라가 그 손을 뿌리쳤다. 무척 강한 힘이었다. 손을 뿌리치는 그때 소중한 소지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그 소지품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수호 오본존이 아니었다. 검은색 큰 지갑과 공약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다. 긴박한 방 안에서 무의식 중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거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군. 방 한쪽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아있는 승려 3명에게 세키 히사오가 조용히 말했다. 매우 중요한 물건인 듯하니 그것을 세 분께서 보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맡아 주시겠습니까? 승려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청년 부원이 가사하라에게 갔다. 가사하라는 단념한 듯 목에 건 지갑끈을 벗어 건네주었다. 청년은 그것을 승려에게 건넸다. 승려들은 살며시 웃으면서 일어섰다. 마침 자리를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때 도다가 새 승려에게 말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세 분 모두 이 자리에 증인으로서 꼭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중 일도 있고 진상이 잘못 전해지면 안 되니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청본산을 엄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뜻도 없습니다. 가사하라 개인을 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품은 신본 불정론의 그릇됨과 그로 인해 바르게 신심하는 많은 사람을 괴롭힌 죄를 책하자는 것입니다. 세 분의 증인 앞에서 당당히 시비와 선악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도다는 어디까지나 침착하게 극도로 혼란한 속에서도 용의주도하게 처리했다. 격분한 청년들을 진정시키고 마침 그 자리에 있는 승려 3명을 증인으로 삼는 도다는 드디어 마지막 대결에 들어갔다. 가사하라 씨, 무엇이든 대답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다의 어조는 조용하면서도 엄했다. 너희에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자,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가사하라는 어느새 무례한처럼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다미 위에 앉아서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는 말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내뱉었다. 일찍이 권력을 등에 업고 횡포의 극치를 보이던 당시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권력으로 스스로를 장식한 과거의 분장이 벗겨진 지금, 그는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 청년이 분개하여 격한 어조로 말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람이군. 당신은 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마치 너구리 같은 중이 아닌가? 그리고 청년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신문지 조각을 꺼내 단편적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1942년 8월 12일자 종교신문 주가이일보에 실린 기사였다. 표제는 큰 활자로 이렇게 나와 있었다. 신본 불적이냐, 불본 신적이냐, 교의 신조의 문제를 공개함. 1년 종종의 유신을 단행하는데 호국 우종의 지사들 마침내 일어서다. 가사하라의 책모가 이러한 기사로서 다뤄진 것이다. 그 기사에는 가사하라가 1년 종종의 주지, 교사, 단신도에게 퍼뜨린 경문도 게재되었다. 지난 7월 5일자 노모토 총무총감의 명의로 진흥사업 모금의 건,
정부 당국의 주의를 받아 중지하는 취지를 주지와 교사에게 통달한 일이 있었음.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로 한편의 통달로는 해소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종무 당국은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5년여에 이르는 전쟁에서 아무런 보국의 방도를 강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종문의 독선적인 사업을 꾀하여 앞서 말한 쓸데없는 후지 항림을 건축하고 지금 또 터무니없게도 중학교 건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착취와 주구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정부 당국의 중지 명령은 참으로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종문의 명예는 이에 더할 바가 없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면 그들은 당당히 중지 통달을 내리고 뒤로는 신도를 독촉하여 기부를 징집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문을 더욱더 괴멸 상태로 이끄는 이러한 행위를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훨씬 이전부터 이 점을 우려해 충언하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다. 종문은 즉각 인책 사직으로 국가에 사죄해야 한다고 관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답장도 없다. 이에 나는 감히 호국 우종의 모든 분에게 호소하여 종문갱생의 대도를 강구하려 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밝히겠다. 이 놀라운 경문 외에도 묘코사 단도의 총대가 작성한 건백서까지 공개하여 게재했다. 두 가지 모두 종무임원의 총사직을 촉구한 내용이었다. 가사하라가 말한 종문갱생의 대도란 1년 종종을 손안에 넣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악에 찬 기도가 그럴싸한 대의 명분을 내세운 언사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추한 야망을 위장해서 마치 정의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고 이런 악지혜를 썼음에 틀림없다. 보국의 방도, 국가에 사죄해야 한다. 호국 우종 등의 말에서 가사라가 권력에 얼마나 아첨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불법을 권력에 굴복시키려고 필사적으로 획책했다. 도다 조세이는 전쟁이 끝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측근의 간부들에게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전쟁 때 가사하라가 얼마나 간사하고 악랄한 모사꾼이었는지에 관해서였다. 당시 가사하라는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을 이용하여 종문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종문의 중추는 1년 종종을 지키고자 고심했지만 결국은 창가학회가 희생양이 되어 이 모든 여파를 덮었었다. 전쟁 때 학회가 탄압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사자 신중의 충인 가사하라 때문이었다. 가사하라 때문에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옥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도다는 그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러던 1952년 3월의 어느 날 저녁, 청년부 간부들이 700년제 등산을 위해 협의를 했다. 그때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어느 학회원 선배에게서 가사하라의 책략을 게재한 10년 전의 주가이 일보 기사를 입수하여 가져왔다. 700년제를 앞두고 주가이 일보의 이 기사는 이전에 가사하라가 얼마나 악랄하게 행동했는지를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가사하라를 선양하는 기사가 뜻밖의 가사하라의 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만 것이다. 도다는 오려낸 이 신문기사를 손에 들고는 안경을 이마 위에 올려놓고 얼굴을 신문에 비비듯 하면서 읽었다. 도다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뚫어지듯 보다가 지면에서 눈을 돌리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용케 손에 넣었구나. 가사하라가 만든 무서운 유언비어의 견본이다. 이것은 그저 표면에만 나타난 그의 책모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죄악이다. 자네들은 여기에 써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므로 조금 설명해 주겠네. 도다는 당시를 회상하듯 이야기했다. 이 진흥국이 모금한 건은 고의로 날조한 과대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귀찮은 법률이 있어서 아무거나 거기에 갖다 붙여 법률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묘코사 단도의 총대가 낸 건백서도 가사하라 일파가 한 소행이고 신본 불정론을 정당화하려고 절대화된 신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불경죄를 구실로 당시 관장을 압박해 교의 신조의 문서를 5차례나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가사하라 지코가 낸 경문은 총본산을 겨냥한 협박장이다. 종무를 관장하는 임원에게 총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1년 종종을 탈취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고 국법으로 불법을 매도하려 한 대역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가사하라는 전쟁 때 신본 불정론을 내세워 군부 정부에 아첨하고 군인들과 결탁해 수어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체를 이용해서 예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런 가사하라가 요즘 들어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 또 종문 내에서 무엇인가 꾸미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번 기념제에는 아마 등산할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그와 만나면 영법 구주를 위해서 신본 불정론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도다의 말에서 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청년들은 도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몇 번인가 협의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는 가사하라 지코와 어떻게 대결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활달히 벌였다. 요컨대 범론을 하고 마지막에는 가사하라에게서 신본 불정론에 관한 사죄장을 받는다.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죄장을 내밀어 그런 행동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의 의견은 점차 이렇게 굳어졌다. 읽고 청년부 간부들은 자신들의 결의를 도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도다는 청년들의 혈기를 훈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 가사하라가 도쿄에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다. 홋카이도나 규슈에서 한 행동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그가 신본 불정론을 벌였다고는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 만약 가사하라가 전쟁 때 저지른 대방법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당연히 한평생 근신하며 창제 삼매의 날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뉘우치는 모습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이 사죄장을 받겠다고 하면 허락하겠다. 단 혈기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결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방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학회 정신이다. 또한 신심 없이 다만 법위의 위강으로 횡포를 부리는 자에게 굴복해서도 결코 안 된다. 그 횡포한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적이고 그것을 타파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절대로 행동을 잘못하면 안 된다. 알겠는가? 잘 알겠는가? 네. 청년 간부들은 저마다 결의를 담아 대답했다. 도다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가사하라는 참으로 끈질긴 사내다. 단행한다고 결심한 이상 대담하게 그리고 세심하고 당당하게 하기 바란다.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청년부 최고 간부들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다. 청년부장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가사하라와 만나 신본 불정론에 대해 철저히 본론을 펴고 사죄장을 쓰게 해서 결말을 짓자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결정했지만 도다가 말한 끈질긴 사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만약에 가사하라가 횡설수설하며 마지막까지 사죄하기를 거부한다면 평행선을 달리게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문이 나왔다. 그때는 그때다.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겠는가? 간부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지만
누구도 그 이상의 명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은 그대로 해산했지만 다음 회합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걸렸다. 그때 임기응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가사라를 법론으로 몰아붙였다고 해도 만약 사죄를 완강히 거절하여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어떻게 마지막 결말을 지어야 하는가? 청년부 간부들은 각자 진지하게 생각했다.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불쑥 말했다. 우리에게 사죄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보장 앞에 데리고 가서 대오본전에게 사죄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죄하지 않겠는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누군가 외쳤다. 하지만 오보장 앞에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황송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그렇군. 좋지 않군. 좋지 않은걸? 청년들은 여기서 또 침묵하고 말았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어떻게 했느냐며 제안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묘소 앞으로 끌고 가자. 가사라도 조금은 양심이 있을 테니 마키구치 선생님의 묘소 앞이라면 반드시 정신을 차리겠지. 그가 선생님을 옥사시켰으니 그것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틀림없이 사죄할 마음이 생기겠지. 과연 그 방법이 좋겠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청년들은 제2단계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묘소 앞으로 끌고 가면 총본산 전체에 소동이 파급될 염려도 있었다. 그러면 좋지 않다. 모두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계획을 잘 짜서 이를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도다 회장에게 허락을 구해도 도저히 허락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도다는 어디까지나 불법의 교의상에서 정정당당하게 논쟁을 전개하라고 잘 알아듣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것이 학회의 정신이다 라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점은 법론 끝에 승부가 명백해지더라도 가사하라가 고집을 부려서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이고, 그것은 만일의 경우였다. 그렇다고 해도 도다의 성품으로 볼 때 아마도 이 계획을 승낙해 줄 리가 없다고 간주해야 한다. 그들은 각오했다. 일이 끝난 뒤에 허락을 받도록 하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각오하자 그 뒤로 좋은 생각이 자꾸자꾸 떠올랐다. 의기충천해진 그들은 700년자를 일주일 남기고 가사라의 신본 불정론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 일이 설마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젊었다. 이 세상의 파도를 교묘하게 헤엄쳐온 교활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불손하고 추한지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청년들은 정의의 법론으로 반드시 결말을 내고야 말겠다고 마음속 깊이 굳게 마음먹었다. 자쿠니치보에서 도다 조세이는 주가의 일보 기사가 낭독되는 사이에도 여러 번 가사하라를 힐문했다. 그러나 다다미 위에 드러놓은 가사하라는 대답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따금 손발을 움직여 다다미를 쳤다. 늙고 추한 무참한 모습이었다. 나는 너구리다.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라. 비굴한 말을 혼자 신음하듯 내뱉을 뿐이었다. 오만함과 비굴함이 동거하고 있는 듯한 추한 마음을 보이고 있었다. 도다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듯이 가사하라에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소이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예전의 신본 불정론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미 이 이상의 논의는 소용이 없소이다. 나는 당신이 가진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지만 신본 불적은 대성이님의 가르침을 위배한 사상임에는 변함이 없소이다. 그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엄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기 바라오. 신본 불정론이 틀렸다고 깨닫는다면 지금이 사죄할 기회라고 나는 생각하오. 가사하라 씨, 진심으로 어본전님께 사죄하시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다는 계속해서 엄한 표정이었지만 그 얼굴에서는 아직도 상대방을 방법에서 구제하겠다는 엄해의 따뜻함마저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눈뜨게 하여 소생시키겠다는 것이 도다의 정신이었다. 계속 입을 다물고 있던 가사하라가 이때 갑자기 다리를 힘껏 뻗어 도다의 무릎을 세게 걷어찼다. 그 모습을 본 청년 몇 명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짓이오? 멈추시오! 그리고 가사하라에게 달려들기라도 하려는 듯 자세를 취했다. 그 순간 도다의 꾸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둬라. 상처를 입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자는 때릴 가치도 없다. 내버려 두게. 도다는 일어서서 말했다. 나는 돌아가겠다. 가사하라는 교활한 눈으로 도다를 지켜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 볼 일이 없으니. 도다는 선체로 가사하라를 내려다보며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참으로 한심한 자로군.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나중 일은 나도 알 바 아니오. 청년부가 어떻게 하든 나도 어쩔 수가 없소. 한 번 더 확실히 말하겠소. 지금이라도 어본전님께 사죄하시오. 가사하라는 아무 말 없이 냉소를 지었다. 그리고 서 있는 도다의 발을 또 걷어찼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볼 일이 없다. 늙고 가냘픈 다리라서 힘이 그다지 없었다. 그저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린 광란의 형상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돌아가겠다. 도다는 방에서 나갔다. 새끼 청년부장이 그 뒤를 쫓아 복도로 나갔다. 도다는 현관으로 가면서 새끼를 향해 돌아보며 다짐을 받듯이 말했다. 새끼군, 가사하라에게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안 된다. 청년들에게 잘 지시해서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도다는 자쿠니치보를 나와 니쿄보의 지휘본부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가사하라는 청년들의 수중에 떨어지고만 셈이다. 만일의 경우를 예상한 청년부의 임기응변 조치는 본의 아니게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조금 전에 가사하라를 둘러매다 도다에게 제지당한 청년들이 또 그를 둘러맸다. 마치 운동회에서 하는 기마전처럼 서로 엮은 어깨 위에 가사하라를 태웠다. 청년이 가사하라에게 말했다. 너구리라는 둥 시치미 떼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아시오. 너구리가 뭐가 나쁜가? 가사하라는 거만하게 함부로 말했다. 청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다. 그러면 너구리 축제를 하자! 청년들은 기마 위에 가사하라를 태우고 자쿠니치보에서 나와 참도를 내려왔다.
그리고 산문에서 가장 가까운 방으로 가서 메가폰을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신본 불정론의 장본인 가사하라 지코! 종문에 기생하는 사자신중의 충! 가사하라 지코! 마키구치 선생님을 죽인 악승! 청년들은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마침 밤하늘에 경축 불꽃놀이 폭죽이 솟아올라 펑펑 터지며 캄캄한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청년들의 어깨에 올라탄 가사하라는 그 불꽃을 보고 코웃음치며 오만하게 말했다. 거창한 너구리 축제로구나! 눈부시게 빛나는 불꽃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갖가지 표정을 드러나게 하면서 흩어졌다. 같은 시각 참도 끝에 있는 어영당에서는 법주 니쇼와 수많은 승려, 단도가 모인 가운데 경축 대강연회가 열렸다. 청년들은 어깨에 둘러맨 가사하라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들고 선두에 선 사람, 전후 좌우를 경호하는 사람 등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참도에 올라 마키구치 초대회장의 묘소로 나아갔다. 외부 사람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돌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며 대열을 짠 것이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교보 앞까지 왔을 때 이즈미다 선임이사가 숨을 헐떡이며 대열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의 엄명이시다. 반드시 내 지시를 따르기 바라네. 가사하라에게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안 된다. 단단히 어깨에 메고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알았나? 모두 들었는가? 이즈미다의 말에는 위세가 있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의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도다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하고 리쿄보에 돌아갔지만 잇따라 보고를 들으면서 청년들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으리라. 그는 이즈미다에게 엄명을 내렸다. 이즈미다군, 자네가 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든 지휘를 맡아주게. 가사하라에게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는가? 부탁하네. 이즈미다는 지휘본부에서 뛰어나와 어두운 참도를 단숨에 달려 숨을 헐떡이며 청년들의 대열에 뛰어든 것이다. 좋다, 알겠네. 여러분이 마키구치 선생님의 묘소에 가겠다면 내가 선두에 서겠다. 청년들의 계획을 처음 들은 이즈미다는 이젠 그 결의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자기가 이 청년들을 현명하게 이끄는 길 외에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즈미다는 평소부터 현명한 지도자는 언제나 민중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잘 살펴서 알아야 한다고 도다에게 배웠다. 특히 청년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사를 부정할 때 그곳에는 불신과 단절의 깊은 골이 생긴다. 이즈미다는 이때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을 억누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즈미다와 그 대열은 숙방이 이어진 긴 참도의 완만한 오르막길을 지나 어영당 돌계단 밑으로 나왔다. 당시 종문에 큰 행사가 있으면 숙방이 끝나는 조일문 부근에서 어영당으로 가는 참도 양쪽으로 돌담을 따라 야간 매점 몇 곳이 나란히 있었다. 인근에 사는 노점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현수막을 든 채 노인을 어깨에 둘러매고 지나가는 기묘한 청년들의 진열을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목을 길게 쭉 내밀고 보았다. 어영당으로 가는 돌계단에 오르자 어영당 앞 광장에는 모닥불이 밤하늘을 빨갛게 비추고 있었다.
어영당 옆을 지나 뒤편의 묘지로 가는 길에 들어서니 아주 어둡고 캄캄했다. 청년들은 울퉁불퉁한 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도 의기왕성하게 가사하라를 마키쿠치의 묘소 앞까지 둘러매고 갔다. 묘 앞을 손전등으로 비추니 이미 멍석 3장이 깔끔하게 깔려 있었다. 자, 조심해서 내려놓게. 이즈미다의 말에 청년 4명이 가사하라를 멍석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마키쿠치의 묘와 정확히 마주 앉은 가사하라의 어깨에 이즈미다가 손을 얹고 말했다. 가사하라 씨, 아직도 신본 불적이 옳다고 억지를 부릴 작정입니까? 마키쿠치 선생님은 당신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솔직한 마음으로 반성할 수 없겠습니까? 당신이 한마디 사과만 했다면 이런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을 믿는 도다의 배려이기도 했다. 마키구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사하라이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용서할 생각이었다. 가사하라는 발을 아무렇게나 뻗은 채로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묘 앞입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 보시오. 이즈미다가 이렇게 말하자 가사하라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앉은 자세를 바로 하고 단저했다. 이때 묘지 입구 부근에서 성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청년부 대여섯 명만 와주십시오. 경비를 맡은 청년들이 외쳤다. 청년 몇 명이 뛰어가 보니 인근 마을의 소방단 남자들 대여섯 명이 밀어닥친 모양이다. 경비를 하는 청년들과 격한 언쟁을 하고 있었다. 난폭한 짓을 하지 마라! 난폭하게는 절대 하지 않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할 셈인가? 지금까지 대단히 나쁜 짓을 해왔으므로 종문을 위해 지금 그 결말을 내려고 법론을 하는 중이오. 걱정하지 마시오. 언제까지 계속 하겠다는 건가? 이제 곧 끝나오. 관계없는 사람은 돌아가 주시오.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는가? 절대로 위해를 가하지 않소. 안심하기 바라오. 여기에서 조용히 물러가 주시오. 쓸데없는 일로 이 이상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소. 인근 마을의 청년들은 그래도 뭔가 중얼거렸지만 어쨌든 일단은 양해한 듯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묘 앞에서는 이즈미다가 가사하라에게 몇 번이고 확인했다. 가사하라 씨, 어본조님은 적입니까? 신본 불정론은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억지를 부리던 가사하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마키구치의 비석을 보면서 중얼대듯 말했다. 옳지 않습니다. 이즈미다는 손에 쥐고 있던 염주를 가사하라의 눈앞에 내밀었다. 가사하라는 그 염주를 받자 합장하고 비볐다. 그리고 무척 큰 소리로 마침내 사과했다. 내가 주장한 신분 불정론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남묘오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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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오랭개교. 창제를 3번 되풀이했다. 한 청년이 이때를 위해 준비한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꺼내 가사하라 앞에 놓았다.
나중을 위해서 사죄장을 한 장 써주시겠습니까? 가사라는 그 붓을 잽싸게 쥐고는 손에 붓을 들었다. 사죄장. 먼저 첫 줄에 이렇게 쓰더니 조금 생각하는 듯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내가 주장한 신분 불정론은 망설이다. 이때 갑자기 주위가 소란해졌다. 묘지 주위의 어둠 속에서 성난 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그 소리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큰 듯했다. 묘지 입구를 경호하는 청년부를 밀어내고 우에노무라의 소방단원이 우르르 밀어닥쳤다. 청년부가 도중에서 막으려고 몇 명이 뛰어갔다. 하지만 소방단원들은 묘지의 지형에 밝은 듯했다. 몇 명인가 뒤쪽으로 빠르게 돌아 마키구치의 묘소 바로 가까이까지 육박해왔다. 학회의 청년들도 뒤쪽으로 돌았다. 그리고 침입을 막으려고 스크럼을 짰지만 약간 밀리며 묘소 바로 옆에서 대치하는 형세가 되어갔다. 가사하라는 그 사이에도 써내려갔다. 니치렌 대성이님의 청정한 법문을 더럽힌 일은 진실로 외도의 극치이고 1년 종종 내의 사자 신충이 된 것을 깊이 사죄합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언동을 삼가겠습니다. 1952년 4월 27일 가사하라 지코. 니치렌 대성이님. 이것으로 학회 청년부는 겨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묘 주변에서는 아직도 소란이 수습되지 않았다. 초롱불과 손전등의 불빛으로 간신히 사람들의 윤곽을 알 수 있었다. 소방단 옷을 입은 중심자인 듯한 남자가 앞에 나와서 외쳤다. 그 스님을 죽일 셈인가?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사죄를 하고 있는 중이요. 이제 끝났소. 그럼 빨리 석방하라. 소방단이 먼저 물러가 주시오. 헛소리 하지 마라. 스님을 이쪽에 넘겨라. 소방단과 학회 청년들 사이에 격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이때 이즈미다 선임이사가 힘껏 외쳤다. 학회 측은 조용히 하라. 학회 측은 조용히 하라. 이즈미다의 명령은 소음 속에서 차례차례 전달되었다. 소방단 단장의 명령에 따라 주십시오. 학회 측은 내 지휘에 따른다. 자, 학회 측은 조용해졌소. 단장, 그쪽도 조용히 해주시오. 더없이 훌륭한 조치였다. 그때야말로 때를 맞춘 적절한 용단에는 천근 같은 무게가 있었다. 단장이라고 지명받은 그는 이즈미다 옆으로 나오자 휙 돌아서서 소방단원을 향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다. 소리 하나 없는 정적이 갑자기 어둠 속을 찾아왔다. 거친 숨소리만이 이 자리의 양상을 전해주었다. 이즈미다 단장은 이때 비로소 얼굴을 마주보고는 앗 하고 놀랐다. 제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서로의 얼굴을 동시에 알아본 것이다. 단장은 이즈미다의 천안벌 되는 이 지방에서 양조업을 하는 오노 이치마스였다. 두 사람은 뭐야 하는 얼굴로 마주보았지만 굳은 표정은 그대로였다. 이 위급한 장소의 직면에 먼저 처음으로 안심한 쪽은 이 두 사람이었다. 저는 소방단장에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책임자로 나오라고 하면 어디든지 나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하자면 가사하라 지코가 전쟁 때부터 현재까지 해온 행동이 당법으로서 얼마나 책망받을 만한 행동인가에 이 사건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즈미다는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는 소방단장에게 가사하라가 당시의 법주를 괴롭히고 마키구치 회장 등을 함정에 빠뜨린 일의 개요를 말했다. 오노 이치마스는
다이세키사의 단가 총대였으므로 가사하라의 소행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반박할 점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크게 수긍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학회는 이번 가사하라에게 잘못을 인정시키려고 마키구치 선생님 묘소 앞까지 데려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센 그도 묘 앞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 막 사죄장을 썼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죄한 이상 더 이상은 절대로 그를 책하고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지미다는 이렇게 말하고 소방단장을 보았다. 오노는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그럼 그렇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경비를 책임진 소방단으로서 700년제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정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오노의 말은 가벼운 안도감을 느끼게 했다. 급전직하로 험악한 분위기가 사라졌다. 자, 소방단은 철수한다. 단장의 말에 소방단은 모두 묘지에서 철수했다. 학회 측은 뒷정리를 깨끗이 하고 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즈미다는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모리카와군, 가사하라를 자쿠니치보에 돌려보내도록 하게. 가사하라를 어깨에 둘러맨 청년들과 이들을 경호하는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모리카와의 인솔에 따라 조용히 돌아갔다. 이것으로 이곳에서 일어난 긴급 사태는 일단 무사히 수습된 셈이다. 가사하라와 벌인 대결은 너구리 축제라고 일컫는 사태를 야기하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혼란한 사태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 도다 조세이는 묘지에서 벌어진 소동이 조용해졌다는 보고를 받자 리쿄보에서 긴급 이사회 개최를 명했다. 도다는 뜻하지 않은 청년부의 해프닝에도 강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도다는 사태 수습을 위해 곧바로 손을 써야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보고를 상세히 듣고 도다는 그때마다 좋다 하고 힘주어 말하며 모두에게 지시를 내렸다. 청년들은 총본산을 엄호하려고 일어선 것이다. 털끝만큼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대성이님도 또 마키구치 선생님도 정의를 관철한 우리의 행동을 틀림없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하지만 이 경축스러운 밤에 총본산을 소란하게 한 일은 참으로 죄송하게 짝이 없다. 사과를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자. 간부들은 각자 분담해서 지금 곧바로 대표로 가도록 하게. 이미 밤 10시가 다 되었다. 대표가 가야 할 곳은 10개소로 지정되었다. 법주 미지타니 니쇼, 종무원, 소방단, 종무총감 다카노 니신, 경축위원장 호리고메 니치준, 서무부장 호소이 세이도, 교학부장 하야세 도오, 자쿠니치보, 혼주보, 그리고 가사하라 직후 등에게 청년부 최고 간부를 2~3명씩 파견했다. 사건은 넓은 총본산 안에서도 천차만별로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각자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다른 법이다. 자기는 옳다고 믿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다고는 할 수 없다. 사회는 순진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았다. 대표로 간 간부들은 각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소방단원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흥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보고도 있었다. 계획적인 행동이었지 않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 경비와 치안을 위해 연락해야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했다.
종교상의 문제라면 법론으로 책망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상대가 나쁜 중이라고 해도 이런 사태를 일으켰다면 그 행동이 설령 옳더라도 결과는 불리하게 될 것이다.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한편 승려들에게 간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학회의 성의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 많았다. 특히 전쟁 때 가사라의 신본 불정론 때문에 고뇌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직접 고심한 바 있는 호리고메는 간단히 한마디로 감상을 말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호소의 서무부장의 말에서 의외의 사실이 이때 비로소 밝혀졌다. 대법회라는 경축행사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사라에게서 적어도 1년 정종의 승려로서 죽고 싶다는 염원을 들었으므로 며칠 전에 승적 복귀를 허락한 참이었다. 700년제를 기념해 가사라가 다시 승적에 복귀했다는 것이다. 사실 종문의 기관지인 다이니치렌 사오로의 영 제31호로서 가사하라 지코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써 있다. 아래 사람은 종제 제386조 및 387조 2항에 따라 1952년 4월부로 특별 사면하여 승적에 복귀시킨다. 단 주지의 권한을 인정하되 기타 권리는 보류한다. 1952년 4월 5일 1년 정종 관장 미즈타니 니쇼, 종무총감 다케노 니신. 그리고 특별 사면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 자는 1942년 9월 14일부로 빈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로 개전의 정이 인정되고 또 본인도 노령이므로 관련 신도의 특별한 간원 등도 있어 정상을 참작한다. 더구나 올해는 종지 건립 700년을 맞이하여 경축해야 할 때이므로 특별히 배려하여 종제 제386조 및 제387조에 따라 특별 사면하여 승적에 복귀시키고 주지의 권한만 인정한다. 1952년 4월 5일 1년 정종 관장 미지타니 니쇼. 이 다이니치레는 4월 말일에 발행되었으므로 700년제 당일인 이때까지 가사하라가 승적에 복귀한 사실을 학회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호소이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가사하라는 승적에 복귀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도다는 놀라워하고 고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대표는 호소이가 이때 학회의 행동을 이렇게 평했다고 보고했다. 학회가 한 방식은 좋습니다. 가사하라가 이번 일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앞으로 좋은 훈계가 될 것입니다. 다만 때와 형편을 좀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한편 가사하라에게 간 대표의 보고는 기대에 더욱 어긋났다. 가사하라는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온갖 욕설을 다했습니다. 이쪽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번 묘 앞에서 사죄장을 썼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돌변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사하라가 보인 진심은 그저 일시적이었을 뿐인가. 그를 개과천선시켰다는 청년들의 기쁨은 한순간에 배신당하고 말았다. 인간 한 사람조차 근저부터 변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물며 전 민중을 각성시키기란 지극히 어려운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필연적이라고도 해야 한다. 청년들은 싫어도 그 사실을 통감해야 했다. 도다는 이 보고를 들을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침통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토해내듯 말했다. 근성이 썩은 자는 어디까지 가도 끝이 나쁜 법이다. 참으로 신심이 썩은 남자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사하라가 전쟁 때부터 저지른 행동이 총본산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자네들은 그 사건의 와중에 없었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가사하라의 행동에 분주히 대응한 승려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창가 교육학회라는 당시의 미미한 존재가 권력의 탄압을 한몸에 받고 희생당하면서 방파제 역할을 완수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창가학회의 발전이 약속된 것이다. 도다의 이야기는 창가학회의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넓혀지고 순진무구하고 강인한 호법의 정신까지 이르렀다. 도다는 가사하라와의 대결이 끝난 지금 자신이 장래에 완수해야 할 광선유포의 구상을 이야기하느라 끝이 없었다. 도다는 광포 실현이라는 미중유의 사업을 나누어 짊어진 동지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털어놓고 말했다. 흉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전함으로써 한 사람의 도다가 10명, 100명, 1000명의 도다가 되기를 기대했다. 도다를 둘러싼 채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는 듯 리큐보의 이 방은 언제까지고 밝게 빛났다. 도다는 큰 회합과 함께 언제나 이런 작은 토론의 자리를 중시했다. 작은 지도의 누적이 언젠가 시대의 커다란 조류를 만드는 법이다. 핵은 작아도 이윽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도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힘도 통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눈 도다의 담화는 그 뒤에 잇따라 새로운 창조가 되어 꽃을 피웠다. 도다와 청년이 나눈 담화는 말하자면 생명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미 총본산 참도의 어둠 속에는 인적도 하나 없고 경비하는 청년들의 발소리만 때때로 터벅터벅하고 울릴 뿐이었다. 광대한 경내는 깊은 암흑에 감싸이고 고요한 밤이 깊어갔다. 새벽 1시, 심야의 참도는 다시 인파로 가득했다. 축인근행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었다. 새벽 2시를 기해 광선유포를 기원하는 축인근행이 거행되었다. 축인근행이 끝나자 총본사는 다시 정적에 감싸였다. 이튿날 28일은 이른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었다. 오전 6시 반, 아침 안개가 뿌옇게 낀 가운데 모든 청년부가 어영당 앞 광장에 모였다. 부대별로 정렬한 청년들 앞에서 세키 청년부장이 어젯밤 일어난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했다. 어젯밤 일어난 가사하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뿌리는 참으로 깊어서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사하라는 당시의 군국주의와 영합해 군부의 유력자 및 일부 종교인과 함께 수어회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국이므로 신이 본이고 불은 적에 지나지 않는다. 니치렌 대성인의 진의도 여기에 있다는 사의를 꾸며 1년 중 각파의 통합을 획책하고 군부와 열심히 제휴해서 암약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종교 통합책이 성공하면 세이초사의 관장이 될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의가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가사하라는 당시 1년 정종 관장에게 무려 5차례에 걸쳐 힐문장을 보내고 총본산 수뇌부의 총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가사하라의 배후에는 군부정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총본산 수뇌부를 국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무는 마침내 가사하라를 빈척 처분에 처했습니다. 그때가 1942년 가을입니다. 그러나 가사하라는 그 뒤에도 책동을 계속하여 그것이 창가학회 대탄압의 원인이 되고 마키구치 선생님을 옥사하게 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듣고 있는 청년들의 눈에는 가사하라의 악랄함에 격심한 분노의 기색이 역력했다. 세키 청년부장은 말을 이어 가사하라의 전쟁 후 동향을 언급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자행하고 승적을 박탈당한 그가
최근에 와서는 또다시 각지에서 준동하기 시작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00년제 때 총본산에 태연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청년부는 그의 진위를 따져 묻고자 어젯밤 자쿠니치보에서 면담했는데 가사라는 변함없이 신본 불정론을 주장하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마키구치 선생님의 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옥사하신 마키구치 선생님 앞에서 추궁했습니다. 그도 묘 앞에서는 겨우 잘못을 깨닫고 마침내 사죄장을 써서 그 죄를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삼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학회 청년부는 오로지 청정한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어젯밤 한 행동은 천지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공명정대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키가 옆으로 물러서자 청년 간부 한 사람이 어젯밤 가사하라가 쓴 사죄장을 읽었다. 가사하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고 청년부가 행동한 성과이다. 낭독을 마치자 뜻밖의 격렬한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나서 청년부원 모두 묘지로 갔다. 어젯밤에 짓밟아서 엉망이 된 묘지를 청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짓밟힌 자리를 깨끗이 정리했다. 마키구치의 묘 주변을 정성껏 쓸고 깨끗이 한 뒤 향을 피워 독경 창제를 하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 4월의 푸른 하늘에 무뚝 솟은 백설의 후지산은 아침 햇빛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 이 무렵 리쿄부에는 현지 경찰서장과 형사 2명이 도다 조세이와 이즈미다 히로시에게 사정을 드리려고 와 있었다. 이즈미다 선임이사가 상세한 사정을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서장을 비롯한 형사 2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1년 종종 신도가 아닌 그들은 교의와 관련된 깊은 사정을 몰랐으리라. 그래도 그들은 이즈미다의 이야기를 듣고 차례차례 질문을 했다. 회장은 묘지에 가지 않았습니까? 소방당과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폭력은 없었습니까? 가사하라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즈미다는 모든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했다. 서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경찰관이 어젯밤 들은 소문과 지금 듣는 진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서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다. 청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만. 도다는 이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즈미다는 내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을 지휘했습니다. 청년부에게는 책임이 없소. 책임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내게 있소. 서장은 도다의 결연한 말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단 돌아갔다. 4월 28일 오전 9시 창가학회 회원 4,300여 명이 다시 산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날 어영당에서 거행되는 종지건립 700년 경축기념 대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지부깃발, 부대깃발 아래 모인 전 회원은 질서정연하게 위의를 갖추었다. 사람들의 눈은 환희로 빛나는 듯했다. 700년제라는 대의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환한 긍지로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생기발랄한 지용의 대열이었다. 참으로 그들의 모습은 법화경 종지용실품에 나오는 호련히 땅에서 용출한 보살의 군상을 방불케 했다. 이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에서 각자가 자각해 얻은 신앙의 확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탄압이나 박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광선유포 실현을 위한 결의와 생명의 환희가 주위에 넘쳐 흘렀다.
먼저 이즈미다 선임이사가 앞으로 나와 어젯밤 일어난 가사하라 사건의 진상과 그 유래를 상세히 말했다. 그리고 가사하라에게서 마침내 사죄장을 받아냈다고 말하자 청년부 간부가 양손으로 그 사죄장을 펴들고 힘찬 목소리로 낭독했다. 정의를 위해서 해야 했던 그 행동에 뜻밖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은 참석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창가학회 회원이라는 긍지를 맛보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다시 이즈미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이래 오늘을 위한 기념사업으로서 발원한 창가학회판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을 훌륭히 완성해서 총본산에 100권을 헌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입종 700년, 지금 비로소 우리 학회의 손으로 유문집 전체를 간행했습니다. 그야말로 700년제에 걸맞은 환희의 결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짧게나마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다 조세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중앙으로 걸어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예복을 입은 장신의 도다는 미소를 지으면서 줄지어 서 있는 대열에 자애의 눈길을 보냈다. 수려한 이마가 아침 햇살에 빛났다. 도다의 왼쪽 뒤로는 4월의 감청색 하늘에 웅대한 후지산의 백설이 눈부시게 빛났다. 도다는 가벼운 헛기침을 한 뒤 애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방금 선임이사로부터 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호부는 3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학회는 지난해 봄 발심에 1년도 채 안 되어 완성했습니다. 민호부의 어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밀리는 느낌이던 1년 정종이 700년제를 기해 어서 편찬만큼은 당당하게 개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창가학회의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서 투쟁한 덕택입니다. 우리 창가학회의 교학진이 각자 침식을 잊은 채 어서 편찬에 몰두한 지 1년. 학회원 여러분이 모두 이 계획을 지원하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잘 됐습니다. 이것으로 올바른 어서전집이 입종 700년 만에 처음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나는 대성인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오늘이 좋은 날에 새로운 어서를 대어본전님 어전에 바칠 수 있어 기쁩니다. 도다는 어젯밤에 일어난 가사하라 사건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 맞이하는 경축 대법회의 기쁨이 틀림없이 그의 흉중에 가득했으리라. 이어서 도다는 대법회에 참석할 때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말하고 신심의 근본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호소했다. 이어서 세키 청년부장이 하산할 때의 수송 계획과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그리고 오전 9시 40분 남녀 청년부와 각 지부의 대표가 학회 본부기를 선두로 하여 대열을 짜고 어영당으로 출발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남녀 부대기 9개, 지부기 13개가 아름답게 빛났다. 장년부도 부인부도 동작은 청년처럼 경쾌하고 활기가 있었다. 그리고 대의식에 참석하는 엄숙한 표정에는 긴장감과 기쁨이 넘쳤다. 지금은 신생의 봄이다. 사람들은 참도를 나아가 어영당으로 가는 돌계단을 올라갔다. 마침내 종직언립 700년 경축기념 대법회의다. 학회 대표 간부는 어영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독경이 끝나고 경찬의식이 진행되었다. 이윽고 법주 니쇼가 이 경사스러운 날을 위해 경찬문을 읽었다. 생생한 기운이 천하에 충만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지상에 미칠 때 다이니치렌 계산 다이세키사 전체를 장엄하게 받들고
본문 수량, 문저 비침의 대법, 하랴. 니쇼는 낭독이 끝나자 경찰문을 어본존 앞에 공손히 봉정했다. 그리고 승려 대표의 인사 등이 이어지고 의식은 순조롭게 끝났다. 그때 그 무렵 보도 관계자 몇 명이 어젯밤의 가사하라 사건을 취재하려고 객전 부근에 들이닥쳤다. 이에 청년부 간부가 대응하여 어젯밤 일어난 사건의 대강을 설명했다. 신문기자로서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쨌든 기사로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부 간부는 종문을 반역한 가사라의 죄상을 열심히 설명했다. 하지만 교의 이해라는 토대가 없는 그들은 짧은 설명만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기자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결국 객전 밖에서 부산하게 이루어진 취재는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끝나고 그들은 석간신문의 마감 시간이 걱정되어 물러갔다. 해가 서쪽 산줄기에 가까워질 무렵 700년제 참석자들은 스태프의 안내 지시에 따라 아쉬운 마음으로 차례차례 총본산을 뒤로 했다. 따뜻한 4월의 봄, 쾌청함 속에서 거행된 경축행사였다. 이것은 또 입종으로부터 700년 뒤의 새로운 광선유포를 향한 출발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으리라.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전집을 발간하고 사자신중에 충을 단절하는 파사현정의 투쟁을 계시한 이날을 기점으로 광선유포의 양상은 크게 일변했다. 가사하라를 사죄케 한 이 사건은 그 후 총본상과의 관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광선유포는 아직 아득히 먼 일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절 광포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리는 새벽 종이었다. 청년들은 이 사실에서 자신들의 행동으로서 니치렌 대성인 이래 이어져 온 정법의 청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그들의 의식과 행동 속에는 니치렌 대성인 제서시의 모습이 마치 밑그림처럼 또렷이 떠올랐다고 해도 좋았다. 그리고 대성인 시절의 옛날로 돌아가자 정법 정의를 지키자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 의식의 저변에 떠오른 밑그림을 처음으로 보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행동 규범이 된 것은 바로 니치렌 대성인의 정의와 정법을 남김없이 망라한 어서전집이었다. 대성인 제세시와 지금은 7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달라서는 안 된다고 청년들은 결심했다. 니치렌 대성인은 광선유포를 위해 오직 홀로 말법의 세상에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 그 광선유포를 달성하려면 뜻을 같이 하는 무수한 민중의 진심을 결집해야만 한다. 남녀 청년부원들은 이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도 마지막까지 총본산에 남아 각 숙방을 비롯해 경내 여러 곳을 청소하고 귀로에 올랐다. 그들이 후지노미아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꼬박 이틀 밤낮으로 활약한 뒤 젊은 그들은 기분 좋은 피로 속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토산물을 사기도 했다. 후지노미아역 매점에서 석간신문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 석간신문을 펼치던 어느 청년이 지방뉴스의 머릿기사를 보더니 주위의 청년들에게 외쳤다. 야, 나왔어. 예상외로 빠른데? 모두 얼굴을 내밀면서 신문을 들여다보았다. 다이세키사의 젊은 승려 30명, 전 관장을 알몸뚱이로 매달아 폭행. 이것이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27일 저녁 9시경 개종 700년제의 전 관장인 가사하라 지코가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몰래 참석했다가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써 있었다. 전 관장에게 반감을 품은 다이세키사 젊은 승려 30여 명이 그를 발견해 종문을 더럽힌 죄를 보상하라 라고 하며 절의 뒷산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알몸으로 만들고 양발을 묶어 어깨에 매달아
사죄장을 쓰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다이세키사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후지지구 관할 경찰서에게 관계자를 비상수집하여 폭행 협박의 용의로 취조하고 있다. 전쟁 때인 1943년에 전 관장이 단도의 의사를 무시하고 종문 합병을 강제하면서 견원지간인 미노부산의 다이세키사를 팔아넘기는 도장을 찍으려다 맹렬한 반대로 저지당했는데 그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 번에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무서운 오보였다. 가사하라는 전 관장이 되고 학회 청년부는 젊은 승려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사건의 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가사하라 사건이 세상의 눈에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게 비춰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종문의 많은 승려의 눈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 사건이 진실한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는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야 했다.